앉은 거리 좀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상당히 거리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위상, 유일용도 체제가 확립되고 이제 최고 권위자로, 최고 지도자로 이제 부상한 거죠. 근데 너무 뭐 그 장성택 그 처형 이후 그와 연관된 너무 심리적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주기 할 때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렇게 또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 행사에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먼저는 적어도 2년째 이러면 또 여러 가지 그 경험이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는 약간 그 위기감을 조성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심리적으로 그 장성택 청대원 이후에 모든 사람 심리 부담하기 때문에 뭐 아주 공포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공포의 분위기보다 오히려 이런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의 이주기라는 엄숙한 분위기, 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분석해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 지금 화면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사람들을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누가 네, 있습니까? 우선 좌측에 보니까 이제 양형섭이 또 김양건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비서나 정치국원 중심으로 해서 앞줄에 앉혔고, 어쨌든 이 왼쪽에는 좀 군인 또 군수공업 관계자들 이런 저 최보일 저 인민보안부장이 나오고 있고 현철의 차수, 그러니까 이게 차수가 대장 한참 밑에 앉는다는 것도 참 좀 웃기는 서열인데 의전인데. 그렇죠. 원수 다음 차수 그 다음에 대장인데. 근데 또 위에 사람이 뒤에 차수가 그냥 정치국원이면 차수인데도 이 이영길이보다 그냥 한 7배에서 뻗지 않는다는 게 저게 북한의 이제 주석단 서열이니까 어쨌든 잠깐 이상하고. 근데 제가 이 평양체육관에 잡았다는 게 장소를 잡았다는 게 우선 김일성 때처럼 이제 당일 전날 하지 않고 당일날 했다는 게 이제 하나 특징이 있고, 이번 추모 대회를 말이죠. 최근에 이제 김정은 동선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렇게 날짜와 이것을 갑자기 돌연변이로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이거 군부대나 연구소, 설계연구소, 마식령 다니는데 보면 그 외투안에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게 알린단 말이죠. 전문가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양복 입었을 때는 안 입던 외투 입으면 반드시 방탄조끼를 입고 미국의 어떤 적에 대해서 상당히 북한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김일성 때처럼 2주기 때는 당일날 한다 이런 걸 따랐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장소 문제 이게 이런 걸 상당히 김정은 동선을 고려해서 이번에 아마 평양체육관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이 뭐 그렇게도 이제 우리 안박사님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그 이 김일성의 추모대 또 그리고 이제 김정일 추모대 이 좀 경험 사례를 보면은 김일성도 94년도에 죽고 나서 죽고 나는 일주기 때 일주기 때는 그 하루 전날 했습니다. 하루 전날. 그러고 2주기부터는 항상 그 당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일도 그 일주기일 때는 하루 전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주기부터 지금은 이제 당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작년도에 일주기 할 때 평양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평양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또 우리가 좀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평양체육관에서 저희들이 라이브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각 현재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시간차를 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서 지금 막 방송이 되고 있는 김정일 추도 대회의 모습, 추모 대회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야,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군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냥 각이 잡혔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정자세로 흐트럼없이 정말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는 바로 끌려나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군요. 그렇죠. 이자도 뭐 분위기, 뭐 장성택이를 너무 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장성택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무슨 뭐 일반 사람 하나 뭐 이용호 축출했을 때 누가 이렇게 떠들기나 했습니까? 장성택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김일성이 사위고 김정일의 매제 아닙니까? 김경희 권력 실세의 남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폭탄급이라고 봐야 되죠. 핵폭탄급이라고.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북한도 이 장면을 전 세계가 주목한다는 거는 적어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 실황 중계입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나왔을 때도 다 현지 실황 중계였어요. 이런 큰 대규모 행사는 다 실황 중계로 합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실황 중계랑 저희로 말하면 이제 라이브 생중계, 라이브. 생중계를 북한에서는 현지 실황 중계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 지난해 일주기 때
한 11시부터 12시 8분까지 1시간 8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때도 북한에 보면은 실황 중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황 중계가 우리가 보통 한 시간을 2, 30분 차를 두고 그렇죠. 하는 시차를 것인지 두고. 예. 아니면 그냥 그대로 생으로 하는 것인지 예. 그거는 좀 우리가 이 남북 간 그렇죠.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라이브란 제가 왜 라이브란 표현을 아까 썼냐면 이제 이 시각 현재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행사는 한 2, 30분 전의 모습인데 그것을 방송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방송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었고요.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찬일 수장님께 이제 김영남은 당연히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니까 이제 그 옆자리에 앉는 거고. 그다음 박봉준도 뭐 내각의 총리니까 그 순서는 그러니까 당이나 정 쪽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군에서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군에서 우선 이제 조현준이 참석했는데 제가 아까 그 놓쳤는데 참석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군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번 기회에 지난 장례 권력 소열 때부터 보니까 상당히 그 3인방 최용해, 이용길, 장정남이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구 후보위원회 최용해를 제외하고는 정치구 후보위원회 제일 끝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주석단에서도 상승하고 장례위원회에서도 박봉주, 김영남, 박봉주 다음으로 거론된 거 보면은 앞으로 이 3인방, 군의 3인사는 계속 이제 추대될 것 같고 정치국에 아마 최고 소열에 올려놓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예. 해서 나머지 군부가 이렇게 또 약진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당 중심으로 가겠다는 걸 장례위원회에서도 보여줬고 이번에도 보여주기 때문에 군이 저기 지금 참석한 인원은 거의 뭐 한 4분의 1이 군인들이지만 예. 군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하.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선군 정치는 계속 이어진다. 오히려 더 강화되면 아니 강화되거나. 선군 정치는 레토릭이고 예. 선당으로 가고 지금 선경으로 가려다가 지금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지금 그렇죠. 예. 새로운 총알 정치가 등장했다고 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알 정치. 예 어쨌든 군은 앞으로 저 정도 3인방을 제외하고 더 이상 권력의 상승부로 진입하기 좀 어렵다. 다시 한번 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3인방이라 하면 최용해 총정치국장, 예. 이용길 총참모장, 예. 장정남 무력부장. 예. 이 사람이 군 3인방입니다. 최용길, 이용길, 최룡의 이용길, 그다음에 장정남. 예, 특징적인 것은 이제 장례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김격식, 현철의 김용철, 예. 그다음에 변인선 이 4인방 강경 4인방이 장례위원회도 한 명도 못 들어갔고 오늘 주석단에도 안 나왔단 아하, 말이죠. 예. 이거 볼 때 그 4명이 왜 저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께서는 어떤 그 점을 주목을 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우리 안 박사님이 말씀했듯이 다시 그 고난의 행군 시대 때 김정일이가 권력을 다 이양했거든요. 저 군부에. 예. 이제 새로운 장성택이라는 그런 실세를 숙청하면서 김정은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군밖에 또 다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군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뭐 대외 개발 이쪽이 좀 아주 좀 당분간은 뭐 경제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 군에도 관심을 두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예. 제일 먼저 그 현지지도 한 것이 숙청하고 나서 한 것이 군 설계연구소고, 예. 뭐 군부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군 수산사업소거든요. 군부대 수산사업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 화면을 북한 측에서 많이 안 보여줘서 그런데 김정은이 약간 좀 이제 좀 삐딱하게 앉아 있는 장성택이처럼 앉았는데, 장성택 장성택이 앉았던 자세로. 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똑바로 봐둬라 뭐 이런 메시지가 김정은 머릿속에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김정은이 머리까지는 우리가 뭐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저런 자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아하. 중앙추모대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런 추모대 때는 종자세로도 앉아있었고, 삐딱 싸하게 앉았던 건 장성택이밖에 없었거든요. 아하. 그때도 김정은이 똑바로 앉아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는 뭐 제 세상이니까 뭐 좀 삐딱하게 앉을 수도 있고, 예. 뭐 그걸 뭐 우리가 중요시 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이제는 그래서 자기 그렇다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 네, 제가 앞으로 이제 예, 군 쪽에 이제 우리 3인방을 우리 안 박사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3인방이 현철이가 차수라면 아직 해임 안 되고 예. 강동 안 된 아직 현직 차수라면 국가 소열도 다 무시해 버린 거죠. 이 아하. 주석단도 필요 없는 겁니다. 대금 무시한 거죠 지금. 아니 예. 소열을 무시한 거예요. 소열을. 그렇죠. 예, 예. 어제는 그 국가 소열 할 땐 그래도 소열대로 가는가 했는데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 아닙니까? 구속자매가 앉아 있고 장종남이 이제 뭐 장종남이 아직 3스타로 알고 있는데 이용길이는
포스터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저 차수보다 몇 단계 아래인 장정남회가 왔으면 안 박사님 말씀이 맞고 이걸 보더라도 군을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우리 예. 뭐 강민도 목사님은 이제 군을 중시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행사 전반적인 흐름 이거 볼 때 물론 시점상으로는 장성택의 처형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 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용 이 화면을 좀 봤을 때 뭐 애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 아,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예, 왜냐하면 지금 저기는 구호를 보면은 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구호를 보면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자. 뭐 이것은 이미 헌법이라고 당연히 다 명시된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일종의 그 과도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군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갈 때 이미 뭡니까? 당의 기능을 정상화했고 모든 부분 당이 군도 뭐냐면 당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오히려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되 당정군의 역할 분담 좀 더 명확해 가지고 그렇죠. 좀 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아하. 오히려 군의 모든 것을 다 그 과거처럼 이 김정일 시대의 군의 과도체계 좀 그래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정은 제1로 중심하되 당정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체제로 당분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노선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조선중앙TV가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화면을 저희 YTN이 사실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사실 북한이 어제 뭐 전쟁을 광고내고 네, 합니까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이 도발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행사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생중계로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는 이런 화면 잘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화면을 계속 지금 분석해주고 계시는 안찬일 소장님께서도 일단 군 쪽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영남이라든가 박봉주 총리, 이 사람들의 위상은 당분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적어도 이제 김영남은 아마 내년 4월 최고인민회에서 물러난다 이런 소리 파다하기 때문에 아하. 과연 그 자리에 뭐 박봉주가 갈지 김양건이가 간다 이런 소리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말씀했던 김정은이 저 삐딱한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용도자 자세입니다. 저게 위대한 자가 붙어지면 절대 삐딱하게 못 한다는데 그렇죠. 위대한 용도자가 되니까 이제 삐딱하게 앉고 이제 누가 나를 건드릴 자 있느냐 이런 예. 거만함의 극치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왼쪽에 이제 최영림이가 어쨌든 총리하다 지금 물러나서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지적한 대로 지금 최고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죠. 그건 예. 완전히 바지 저고리입니다. 위원장도 바지 저고리지만 부위원장은 더욱 핫바지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소열이 높이 지금 나와 앉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볼 때 어쨌든 이제 김영남, 최영림 이런 최태복 이런 사람들 이제 마지막 예우 차원에서 좀 높여주고 제가 아하. 볼 때는 이기 끝나면은 서슴없이 이제 서서히 뭐 노두철이니 문경덕이니 이런 친장성택파는 제거하면서 권력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뭐 로드철이나 이 친장성택파도 여기 지금 최룡해가 연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예. 국가대표 한 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 대표, 당 대표, 뭐 이렇게 다 하겠죠. 뭐 이제 내각 대표까지.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이래가지고 뭐 예. 청년 대표, 예. 뭐 사회주의 청년 동맹 뭐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요소 조금만 이제 뭐 시간이 여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보통 김정일 위원장의 원구 7인방 있잖아요. 예. 7인방 중에서 군은 이제 다 지금 이제 일단 새롭게 물러나고 다 물러났죠. 됐잖아요. 근데 예.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지금 최태복과 김기남이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노회한 정치가들이겠죠. 그렇죠. 80 적으로 예. 무시행 무치 그렇게 예. 권력력이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 김기남 이 천년남당 비서는 방금 사회를 보고 있고 예. 또 지금 이 일종의 그 사복 비서 입은 있잖아요. 민간복 입은 사람 최태복도 지금 이제 앞에 주석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두 사람은 무시행 무치한 예. 그냥과 최태복은 알겠습니다. 지속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정은이 나오면 뭔가 좀 한마디 좀 그 시청자 여러분께 하려고 하면은 사라지고 화면을 너무 조금씩만 보여주네요. 저거 뭐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북한 방송이 저렇습니까? 영도자는 한 1, 2초만 보여주고 또 다른 화면만 보여주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 용도자도 중요하지만 이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예. 응축하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게 일반 주민들한테 더
되죠. 김정은이만 계속 보여줘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대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민들을 교양하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 일주기 때도 김정은이가 전혀 말한 게 없습니다. 육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이제 영도자로서 들어올 때 입장할 때의 건의, 퇴장할 때의 건의,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가장 보여주는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안 소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 장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북한의 그 미래가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장성택의 정변에 후폭풍은 없는 것처럼 지금 애써서 연출을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김정은의 표중에서 저런 아주 뭔가 그 비장한 김정은의 표현에서 이 추모 행사들이 끝나면은 서서히 권력 재편이 시작될 것이고 뭔가 거기에 또 상응하는 정책도 뭔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그 방송 시간 관계상 이게 끝날 때까지는 다 못 기다릴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소장님, 강명도 교수님, 그리고 양무유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저희 사실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내용은 못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지금 모습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